책도 쓰고 있거든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세이노 가르침처럼 그렇게 좀 쓰세요. 그러면 욕을 저희 집 앞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삶이. 네. 아니 유년 시절 중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방배중학교 나왔고요. 평생은 아니고 제가 어릴 때는 신림동 살았어요. 집이 되게 못 살았었어요. 아 그럼 아버지가 자수성 가신 분이고 엄청 못 살았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림동 단칸방 살았거든요. 반지 앞방에. 몇 살 때까지? 7살 때까지. 기억은 나요. 7살 때 이제 반포로 이사를 왔고. 확 전환이다. 신림동에서 바로 반포로 왔어요? 네. 이사님 일하고 계신 그 벤츠. 그때 아버지가 S클래스를 타신 거예요. 와 그때는 진짜 귀할 때인데. 되게 귀한 완전 차였어요. 귀할 때죠. 맞아요. 그걸로 막 세무조사도 받으시고. 그렇죠. 그때 그걸 받을 때죠. 25년 전인가 막 그랬던 와. 시기였는데, 그때 뭐 하는 일이 좀 잘 되셔가지고 저는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성북동 이사 갔다가 이렇게 된 거죠.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같이 큰 2세들하고 봤을 때 되게 혼자 자립적으로 너무 잘 된 케이스 아니세요? 그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사실이잖아요. 한데 놀고 먹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 밥값은 합니다. 아닌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사실 놀고 먹는 친구들 제주도도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많고 있는 거나 좀 잘 지키면 바람인 거지 못 지키는 친구들도 너무 많으니까. 평생 이제 부모님 눈치만 보고 살고 이런 친구들도 많고. 맞아요. 근데 그렇진 않죠.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좋아. 되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긴 해요. 왜 자꾸 싸돌아다니고 저러고 있냐 막 이러면서. 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네. 그래도 패밀리 비즈니스도 어쨌든 하고 네, 계신 네. 거잖아요. 네. SNS나 이런 대외 활동 하시는 건 아시죠? 아예 모르시다가 최근에 네. 하셨어요. 진짜요? 20만이 됐는데 지금? 네. 아예 안 최근에 보시니까 하셨어요? 그런 거를. 네. 제가 또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알았다는 건 충격이다. 와, 특이하다. 하여튼 뭐 저도 뭐 시댁이 아직도 저 유튜브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집 계속 이사할 때마다 저 막 전전세로 이사한다고 그랬거든요. 막 제가 유튜브에서 늘 많이 다루는데 터83님처럼 뭔가 경험을 하고 크진 않을 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핍을 줄 수도 없고 이 아이는 처음부터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금수저 잡고 태어난 아이인데 얘한테 어떻게 결핍을 가리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가 돈을 안 줘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너에게 다 물려줄 거야, 그런 이제 제스처를 줬을 때 정말 그것까지 다 극복하고도 되게 열심히 살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사장님이 그렇잖아요. 저는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서. 진짜요? 네,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50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그런 특이한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그냥 거기 다 적응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출이라는 게 약간 결핍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려면 내 주변에 그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그 친구들하고 내가 교류를 꾸준히 하면서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좀 뒤처져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핍이 생겨야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와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이유도, 처음 전 초보자니까 와인 관련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이러니까 약간 결핍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너무 재밌기도 했고, 미술도 사실 그랬었어요. 제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미술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미학이랑 미술사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했던 거고, 또 설명해주면서 남들보다 잘하니까 더 시너지가 나고 더 잘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결핍들을 부모가 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립심이 좀 있고 뭐 경제 교육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잖아. 네네네네. 그렇지, 느끼게 하지. 근데 부모가 막 건물 다 물려주고 이랬을 맞아. 때 과연 그 아이가 결핍이 생기겠느냐? 잘 안 생기죠. 안 네, 생기지. 네. 그 어떤 경계선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더 그래서 많이 여쭤봐요, 요즘. 아이가 너무 어리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부터도 요즘 너무 빨리 알게 되니까. 패밀리 비즈니스 자체가 제조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어서 그냥 받으시진 않으실 거예요? 사실 가족 회사니까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유지, 관리, 보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받는 대로, 아까 노마드라 그랬잖아요. 관심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전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발산하는 삶이 있고 수렴하는 삶이 있어요. 수렴하는 삶은 뭐냐면 내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도 어렵죠, 사실.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직원 관리부터 막 너무 많은 이슈들이 생기니까. 근데 확실히 저도 관리하는 삶보다 발산하는 삶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건물만 관리하면 한 달에 뭐 3억이 꽂혀. 그것보다는 한 달에 3천만 원이 꽂혀도 새로운 일을 하면서 발산하는 삶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물론 발산했다가 망하면 뭐 재미가 없겠지만, 망하지만 않고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즐겁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매우 중요하죠. 지금 뭐 수렴하는 삶이라고 하면 패밀리 비즈니스일 거고, 발산하는 삶이면 그 대외적인 활동이시겠네요. 네네, 제
제가 뭐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와이프 병원 개원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막 하는 거 너무 재밌어 하시죠? 되게 재밌어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물론 와이프는 엄청 스트레스 받지만 엄청 스트레스 받을 일인데도 되게 좋아서 재밌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환경에 되게 감사를 하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 머니를 이 친구한테 많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어릴 때부터 게임 머니를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고 애초에 게임 머니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게임 머니를 받았을 때 내가 맨날 놀고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죠. 근데 게임 머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산하는 삶을 그렇죠, 살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되게 행복한 일이죠. 너무 행복한 일이지. 제가 그 어디 영상에도 말했는데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을 거고 야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서 어떻게 걸러요? 처음에 저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야인을 거르지는 않고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많이 만나면서 이제 느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야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10개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한 8개, 7개에 해당한다. 그럼 거의 야인일 확률이 높죠. 나름의 체크리스트가 있으세요? 나름의 동물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죠. 제가 뭐 엑셀에 관리하고 이런 건 그렇진 아니지만 않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랑 뭐 하고 있는 일이랑 하는 말과 행동과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랑 그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동물적으로 걸러진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한 몇 번 정도 만나면 걸러지세요? 저는 만나는 횟수보다는 깊이 있게 대화를 한 2~3시간만 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사님도 그렇잖아요. 완전.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영업할 때 중요한 게 진짜 살 사람인지 아닌지 빨리 당연하죠.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인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이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별별 사람을 살면서 정말 많이 너무 많이 보시죠? 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수는 합니다. 야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야인이었어. 실수였던 케이스 있었어요? 많죠. 사실 저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이제 전업 투자를 크게 하는 친구들 보면 투자해달라고 1년에 찾아오는 사람만 300명이 넘는데요. 스타트업들 대표도 되게 많고 우리가 스타트업 대표하면 되게 멋진 직업 같지만 실제로 야인들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 손으로 해서 20억이든 10억이든 운영해보고 그러고 투자를 받는 게 맞지. 법인의 가치가 뭐 100억이래. 그건 투자받은 돈인 거지. 뭔가를 해서 수익을 낸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광고들을 근데 하더라고. 거품기 때는 또 그게 통했으니까 그 친구들만큼은 아니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투자해달라고 오는 분들도 좀 많았고 저도 실제로 투자를 또 많이 했는데 돈을 딱 넣었는데 내가 야인한테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사실 그러면서 배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학습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걸를 수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하면서. 아니 근데 제가 어저께 영상인가 어떤 거 봤을 때 느꼈어. 아직도 이렇게 뭔가 막 하시고 싶어하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쉬어도 되는데 계속 뭔가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원동력 어디서 나오세요? 저는 결핍과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터보님이 왜 불안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불안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영권 싸움하고 있는 고려아연 회장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경영권 솔직히 뺏겨도 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불안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넘어가면 정말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당장 다음 달 관리비나 다음 달 아예 학원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돈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 오로지 돈 하나 때문만 불안한 건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렌 보통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되게 동의하는 게 사회적 지위로서의 불안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제적 가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도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서도 물론 돈 얘기도 나오고 현실적인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위,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의 어떤 사회적 자아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재벌 회장부터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오는 불안이 있고 또 하나는 결핍이 있는데 결핍은 사실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남산에 갔었어요. 저희 나인원 한남에 남산 모임이 있어요. 이제 아는 형이 있는데 스타트업 해가지고 1000억 단위 이상으로 엑시트를 하셨어요. 돈 진짜 많아요. 근데 그 형도 되게 불안과 이런 걸 되게 많이 시달렸는데 제가 형은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책임져야 될 직원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유튜브 해도 되고 여행 다녀도 되고 형은 왜 불안하냐 하니까 자기가 뭔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이 형은 항상 발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되게 우울증도 오셨었고 요즘에는 뭐 잘 극복을 하고 계신데 그 말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네. 불안과 결핍이군요. 그래서 뭐 건강관리는 운동도 매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지한다고 관리를 하시는 거죠? 아니, 요즘에 건강검진을 제 와이프 병원에서 받았는데 그 검진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왜요? 3.5kg가 쪄가지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3.5kg가 이렇게 최근에 이런저런 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밤에 먹는 걸로 풀었어요. 오노츠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끊은 지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 걸어와요. 한남동까지. 그죠. 운동화 편하게 신고 걷는 게 좋죠. 저는 와이프랑 신혼여행 갔을 때도 하루에 34,000보?
씩 걸었어요, 거의. 그걸 또 아내분이 동의를 하셨군요. 하는 거 좋아해요, 제 와이프도. 오. 잘 맞으니까 결혼한 맞아야 거예요. 돼, 맞아야 네. 돼. 그리고 어떤 경제 가치도 되게 맞아야 돼. 맞아요, 경제관념. 저랑 와이프랑 비슷한 구석도 되게 많아요. 둘 다 쇼핑 되게 싫어하고. 저도 쇼핑 너무 싫어해요. 머리 아파요, 저. 딱 1시간 이상 못해요. 그래서 마트 가면 딱 적은 것만 딱 사오는 스타일이라. 아, 근데 여자 사람들이 저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내분도 특이하시다. 쇼핑 싫어하고. 시간 아깝대요, 너무. 아내가 들어온 명품은 전부 장모님이 그냥 사준 거고 자기가 산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아내분 잘 만났네. 잘 맞아요. 성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남편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좀 맞는 것도 있는데 여긴 비슷하시네요. 여기는 뭐 남편이 돈을 너무 안 써서 정말로 너무너무 안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야 건강이 우선이고 너무 일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나이 들어서는 이제 그런 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알아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잘 먹고 병원 검진도 잘 받으니까 제 손님들도 그렇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정말 헤비하신 분들 별로 없고 그래서 몸무게도 맨날 재고 막 이러는 건데 터보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헤비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실 성격 같으세요? 몸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약간 미련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저랑 되게 비슷한데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막 이렇게 뚱뚱하면 우리 손님들이 빠릿빠릿하고 뭔가 신속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되게 체형에 주착하는 편인데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성격. 진짜로 아무 시간 없고 순수 개인적인 시간은 뭐 하세요? 진짜로 순수 개인적인 시간에는 넷플릭스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운동을 좀 하거나 사우나 하거나. 차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차도 별로 크게 재미없어서 시승기만 이제 유튜브 때문에 찍는 거고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STO 람보르기니 사놓고 2년 동안 1,300km 탔어요. 거의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인들하고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인을 마셔요. 그럴 땐 또 이제 스트레스 풀면서 되게 재밌게 놀고. 와인은 그럼 드시면 얼마큼 드세요? 저는 예전에는 한 병씩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반병 정도만 먹어요. 8명, 8병을 먹는다 하면 그중에서 제가 안 먹어보고 궁금한 와인들 3개 정도? 그것만 먹어요. 저는 딴 거 다 남들 줘요. 저는 맨날 소주만 먹다가 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와인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와인을 먹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치면 나오는 회장님인데 점심에 계약하시고 셋이서 4병을 그러면 다음날 가죠. 완전 와인 그렇게 먹으면 네 발로 걷는단 말을 정말 실감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아니 요즘 이렇게 쭉 일상생활 하시면 아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세요? 솔직히 요즘엔 별로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조차도 잘 못했고요. 저는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는 평온하다. 이런 느낌이 더 좋아요. 근데 근래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저는 남산 올라갈 때마다 봤고요. 풍경도 좋고 숲냄새도 좋고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무리 내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도 회사 일은 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산 올라갈 때는 오로지 내 신체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발자국 하나하나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명상의 방법이기도 해요. 명상에서 가르쳐주는 건 결국 그거예요. 온전한 현재, 현존하는 나의 어떤 신체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남산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온전하게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고 남산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면 또 되게 리프레시도 되고 제가 해보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재밌겠다. 네, 네. 저는 새로운 사람들 만났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맞는 결이 있어서 얘기하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더없이 더 행복하고 아니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앞으로 뭐 1년 내지는 3년, 5년 그래도 중장기 계획 뭐 더 이렇게 벌리시고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수습하는데 한 1, 2년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프 병원이 잘 자리 잡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제가 다 소팅해 준 거고 PD도 다 붙여준 거고 아 해주는 거 너무 부럽더라. 와이프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물론 네, 물론 네, 네. 그렇게 해주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1, 2년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책도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부업에 관련된 걸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것보다는 좀 더 레인지를 확장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있어요. 세이노 가르침처럼 그렇게 좀 쓰세요. 아 그러면 욕을 그래서 세이노가 유튜브도 안 하고 얼굴 공개 안 하고 그러면 뭐 그 정도로 세게 얘기하면 저희 집 앞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삶이. 그런 책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가고 있는데 인터뷰 채널 나온 소감 그리고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었고요.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기사님이 다른 채널 출연해가지고 뷰 많이 나온 것들 영상을 좀 봤는데 되게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정말 어렵게 출연해주셔서 정말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